안녕하세요. 촌철승부사 가족 여러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저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공들인 오징어 게임과 TQQQ의 비교 영상이 주중 주말 점검보다 조회수가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단기적 시황을 전달하는 주중 주말 점검 영상보다는 오징어 게임과 TQQQ 비교 같은 TQQQ의 기본적 성격을 얘기해주는 영상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건데 아닌 것 보니,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단기 투자자가 많다면 그런 니즈에 맞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번 사면 안 팔고 5년 이상 들고 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60%, 그리고 폭락 시에는 매도했다가 매수하겠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80%가 장기 투자자로 나왔습니다. 역시 촌철승부사 가족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마 다른 TQQQ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렇게 높은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촌철승부사 가족 구성을 연령별로 보면 45에서 54세가 35%로 가장 많고 45세 이상이 70%를 차지해서 어느 정도 투자 경험도 많고 주식시장과 TQQQ 같은 상품의 성격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주말 점검 후에 2022년 개장일 종가 회복이 언제쯤 될지를 아무 논리 없이 장난삼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뒤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70%가 비구독자이십니다. 얼른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좀 드릴까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봉 점검입니다. 2018년을 보면 주봉에서 60주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온 후 9주차이고 8주차 장대 음봉형 떡락 이후 9주차의 십자형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8주차 떡락에 대한 반발 상승이죠. 2018년에는 이때부터 전고점 95% 회복할 때까지 19주 동안 지속 상승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22년은 지난주 망치형 떡상을 보인 후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망치형 모습을 보이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의 10주차 모습과 비슷한데 이거 한 주의 격차를 두고 또다시 2018년의 주봉 모습을 따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이번 하락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일봉 점검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지난번 주중 점검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상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척이 없다는 소식이 들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주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로 인해서 TQQQ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파월의 발언과 금리 상승 움직임을 주식시장이 소화했고 특히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하고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소식을 알리면서 TQQQ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폭풍에 따른 시설 파손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소식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TQQQ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유가가 전날의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과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 이상 하락했고요. 이로 인해서 TQQQ는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구매를 차단하는 대신에 러시아 친흥재벌 추가 제재와 일부 제재의 구멍을 막는 방안을 승인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몇 차례 있었는데
시장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 TQQQ는 왜 50불대에서 횡보하고 있을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엔 러시아 제재 그리고 연준의 발언 등 똑같은 뉴스가 반복이 됐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TQQQ 가격도 장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거의 전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TQQQ 관련 유튜버 분들 중에는 그 기사를 가져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증권사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런 영상이 조회수도 높게 나와서 제가 놀라고는 하는데 저는 제 분석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영상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기사를 포와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몇몇 전문가들이 아주 재미있고 제 생각과 같은 발언을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코로나19 팬데믹 저점 이후 글로벌 증시의 첫 매수 신호가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트래킹하는 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수가 매수 신호를 보내는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저점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 총 8번의 반작용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이 매수 신호가 관측된 후 12주 동안 글로벌 주가 지수는 평균 8% 상승했다고 하네요. 지수가 평균 8% 상승했으면 TQQQ는 최소 25% 이상 오르겠죠. 제 생각과 반대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저랑 같은 의견이라 기사 소개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한 몇 가지 발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NP 파리바의 데니얼 모리스 수석시장 전략가는 2월 중순까지는 금리 인상이 걱정의 전부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쟁이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결합한 상태다. 지금 환경에서의 어려움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이다. 현금을 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가장 덜 나쁜 선택지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들고 앉아 있는 건 덜 나쁘긴 하지만 여전히 나쁜 선택지라는 거죠. 클라인워트 함브로스의 파하드 카말 수석 투자 책임자는 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고 성장은 더 하락할 것이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마다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지속됐다. 인플레이션이 8%로 올라가 현금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 갈 곳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BS의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 수석 투자 책임자도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주가는 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주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유 현금을 들고 계시면 수익률은 0입니다. 만약 그동안 TQQQ가 오른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못 얻은 만큼 기회 손실도 발생하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만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중 점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5불 이하에서는 사도 좋다고 봅니다. 올해는 시장이 불안해서 오르더라도 분명히 다시 떨어지겠지만 아마 55불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개장일 종가 회복이 언제쯤 될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 오징어 게임 영상처럼 가끔 재미있는 건 아시죠? 이건 완전히 장난삼아 한 거고 정말 아무 논리적 근거가 없는 거니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 예측에 제가 2018년 주봉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2018년 주봉 그래프에서 요 반등 부분을 살짝 떼어내서
지금 현재 2022년의 주봉 그래프에 샤샤샥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10주 후에는 6월 초 개장일 종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되네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겠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상승장을 기대해보며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말 점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